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이혜은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위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입추라고 하는데 언제쯤 날은 선선해질까요? 전에는 입추가 되면 좀 바람이 선선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예. 처선화돼야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밤에도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원할 것은 이 열기가 증시에만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간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증시 상황부터 볼까요? 네, 3대 지수 모두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고 계신데요.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까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전일장보다는 좀 나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일장에는 내리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래도 어제는 간밤에는 잠시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을 흔든 것은 국채금리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국채금리가 또 한 번 장기물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시장을 좀 많이 흔드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지표는 여전히 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ADP 고용지표는 어제 나왔습니다. 예상치 다우에서 내놨는데 그것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고용시장 여전히 뜨겁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신용등급 하향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연준이 다시금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또 화두인데요. 애플 실적 살펴보게 되면 제품 매출은 좀 줄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신에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유가는 다시금 고개를 좀 들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9월까지 이어간다라는 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전일 대비해서 2.59% 상승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짚어보겠지만 아마존 장중에는 0.6% 상승을 보여줬는데 시간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한 7% 급등해서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애플은 장중에도 0.7%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발표 내놨는데 말씀드렸듯이 제품별로 매출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3% 가까운 낙폭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여행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익스피디아도 실적을 내놨는데 무려 16.4%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행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저희 앞서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도 여행 수요가 좀 줄어드는 모습, 더불어서 익스피디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16% 급락하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원샷 살펴봤는데 저희 국채금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워런 버핏은 물론 단기채긴 했습니다만 버핏까지 나서서 국채 금리만큼 안정적인 것은 여전히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2년물은 0.2%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0년물과 30년물을 보시면 이렇게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0년물은 4.2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도 4.29%까지 올라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과 헤지펀드왕 빌 에크먼의 발언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은 신용등급 조정이 물론 나왔지만 국채나 달러화에 대한 견해, 안정적이다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헤지펀드왕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이런 발언을 함께 내놨어요.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5.5%까지 갈 것이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장기물의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장기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미래 수익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라던가 기술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을 같이 흔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장기물 국채금리 그렇다면
나오면 왜 자꾸 파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어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재무부가 밝혔죠. 3분기에 1조 달러가량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밝혔는데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3천억 달러가량을 높인 수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앞서서 고용지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지표가 여전히 뜨겁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 6월 이후에 다시금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함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다시금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결국에 시장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토마스 바킨 총재가 간밤에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가지표는 둔화세 보이고 있고 인플레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금리에 대한 앞으로 금리 인상에 있어서 연준의 행보에 대한 힌트를 얻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시장에 이미 대체로 나와 있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다시금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만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존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그렇고요. 뭐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모습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마존이었습니다. 특히 AWS 부문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시장 1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함께 보여주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아마존의 시간을 급등세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존, 지금 기업들이 광고에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실적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존의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도 그대로 깃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 채널 매출이 온라인의 10%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도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애플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사실 그렇게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매출도 어쨌거나 컨센서스보다는 발표치가 높게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전망보다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같은 이런 제품들의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대신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애플의 콘텐츠 쪽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품 매출액은 줄었다라는 것은 아마존의 실적과도 함께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시장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을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소비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결국에 콘텐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애플의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월에는 또 아이폰 15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전기차 종목들 간밤에 어떤 모습들 보여줬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반도체 쪽에선 AMD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AMD 3.5%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물론 전일장에 많이 빠지긴 했어요. AMD AI 반도체를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가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AMD가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수요를 끌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AI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주가로서 보여주는 AMD였습니다. 마이크론, 인텔, 엔비디아까지는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세를 보여줬던 퀄컴은 정규장에서도 8% 넘게 빠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차도 다시금 반등을 했는데요. 니콜라가 확실히 강합니다.
합니다. 12.4% 강한 모습 보여줬고 루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2% 내지 6%까지 상승폭을 보여줬던 미국의 전기차 종목들이었으니까요.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닌조 앵커님, 저희 국내 증시도 살펴봐야 될 텐데 예. 지금 미국도 확실히 실적 장세인가 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시기로 봤을 때는 실적 장세인데 어제 흐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그러게요. 확인을 해보시죠.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서 전력기기, 건설기계, 조선 등의 섹터 좋은 실적이죠. 앞으로도 실적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어제 우수수 밀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실적주 중심으로 연출이 됐고요. 그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어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의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입니다. 방어주의 강세, 제약바이오, 음식료, 유틸리티의 상승을 봤을 때 여전히 시장 한켠에는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걸 반영을 해줬습니다. AI, 특히 소프트웨어 테마가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 전날 미국에서 AI 테마, 양자 컴퓨터 테마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다만 간밤에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AI, 밈주식 테마들 거의 이제 큰 미동 없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까지는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자, 어제 장중의 흐름도 정말 출렁출렁 여간 흔들리는 흐름을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와 1% 올랐다 하실 수 있는데 장중의 수급 이동 굉장히 어지럽게 나왔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바이오, 삼각 편대 최근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냈던 건 제약바이오, 후발주자로 같이 떠올랐던 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정말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부 AI 반도체 주들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볼까요? 배터리부터 보겠습니다. LNF 어제 실적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닝 쇼크 중에서 대쇼크였습니다. 시총 8조 8천억 원이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30억 원. 30억 달러 아니고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하면 0.2%. 100원 팔아서 1원조차도 건지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프라이즈율로는 마이너스 95% 예상했던 것보다 95%나 더 아래에 있는 수치였고요. 그 전년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도 95% 마이너스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실망을 하면서 LNF 주가 바로 아래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 마이너스 6% 이상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시간이 갈수록 다른 배터리주들이 살아나면서 LNF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입니다. 거의 보합까지 종가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 중요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채찍에 해당되는 건 이제 마이너스 요소라고 하면 실적 왜 이렇게 못 나왔는가 보면 메탈 가격이나 판매 가격 떨어졌고 대표적으로 최종 고객사가 테슬라죠. 테슬라 지금 가격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데 그 압박 요인이 반영됐다고 하면서 주가 더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당근 부분도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조 단위의 자금 여전히 필요하긴 한데 올해 안에는 일단 걱정하는 거 유상증자 안 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금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겠지라는 목소리 분명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셔야겠고요. 이와 함께 코스피 이전 작업도 곧 추진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은 그래도 이 모멘텀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반도체 볼까요? 반도체 일제히 개파락으로 정말 처참히 주저앉으면서 출발이 됐는데 12시 20분에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상했던 것 부합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는데요. 최근 한미반도체라고 하면 HBM 그 적층 그 붙이는 그쪽 TSV 공정에 또 주목이 크죠. 결국
AI 반도체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로 보면 선별적인 AI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 납품을 추진한다는 과거의 기사가 재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삼성 HBM 관련주 따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 TFE 어제 시세 괜찮았습니다. 이제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이 일정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23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변수인데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오는지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대중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기술 규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좀 강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코멘트 말고 액션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이버 조금 전에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세부 부문별 실적도 따로 기입을 해봤는데요. 이 안에서 서치 플랫폼이나 커머스 쪽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좀 크게 성장을 했고 대부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역성장하더라도 그 분기별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했을 땐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쪽이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커머스 쪽, 그러니까 커머스 광고 쪽이 좋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이제 서치해 와서 가지고 왔는데 광고라고 하면 최근 뭐 AI 광고에 대한 분석도 많습니다. 바로 이제 떠오르는 대형 기업만 기입을 해봤습니다. 현대차 계열의 광고 기업 이노션, 삼성 계열의 광고기업 제일기획 정도. 그리고 진영별로 대장주 앞에 있고요. 뒤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과거에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 무엇보다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간밤에 인도 쪽에서 그리고 영국 쪽에서 제네릭 제조사 무더기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서 관련 주식들의 주가 강세가 있는지 하나의 체크포인트인데요. 제네릭이라고 하면 복제약이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 오리지널 약품 특허가 딱 만료되면 그 오리지널 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약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네릭을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기술력이 따라줘야겠죠. 그 관련 기업들이 간밤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남모르게 52주 신고가가 이 섹터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한양행이 어제 그 장중에 슈팅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물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만 사상 처음 밟아보는 가격대를 장중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슈는 이 10월에 렉나자라고 여기 성분명은 레이저티닙, 폐암 신약이거든요. 여기에 중요 임상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에 폐암 신약을 써놓은 이유는 관련 이야기 잠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장인 김태성 본부장의 5월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어제 시세를 보였던 테마주들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 과거에 코로나 유행이 한참 무섭게 나왔을 때 급등을 했었던 그 테마 섹터군 마스크, 진단키트 등등의 종목들 급등세를 요즘 시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요.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이 최근에 들어서 한 2, 3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크게 4가지 꼽고 있습니다. 수급 공백으로 매물 부담이 적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했다 하면 역대 최대 실적이죠. 실적이란 모멘텀이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이게 지속선이 될까는 의문이지만 하나의 모멘텀 측면에서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쏠림 완화로 인해서 수급이 다른 쪽으로 분산됐다라는 부분도 주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추가해서 몇 가지 더 기입을 해봤습니다. 최근 정부 바이오 의약품 세액공제 대폭 확대됐죠. 그 당시에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바이오도 국가 경쟁력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면서 반도체와 동일한 지위로 세액공제를 받게 됐고요. 세계 폐암 학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만 시장 이제 앞으로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 연관이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ST 등이 개발을 하고 있더라라는 모멘텀 측면에서 시장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익숙하시죠? 7월 14일부터 지금 제약바이오 관점은
한 두 가지 어떠한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매크로부터 수급까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렸습니다. 금리 부분이죠. 사실은 금리 인하나 금리가 안정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성장주입니다. 미래에 계속 자본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자가 비싸면 투자 못 하잖아요. 이자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쉬워서 임상시험 용이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이쪽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수혜주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급 상황들 이번 8월에 두 가지 ETF가 다시 상장 예정이라는 점 7월부터 체크해드렸는데요. 어제 이거는 상장이 됐습니다. 이 상장된 그 비중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3사 합병 검토 진행입니다. 이것도 모멘텀이고 이건 또 수급이죠. 숏스퀴즈 확산 가능성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수급 공백에 대한 분석이 이와 좀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이라고도 하죠. 지금 당장 이것을 보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길게 시기열을 놓고 금리 인하가 추후에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을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사실은 당잠사에서 한 몇 년 동안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인데 자, 가장 제약바이오에서 큰 행사 하나만 꼽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매해 가장 먼저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3대 암학회가 있죠. 미국 암학회 AACR,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곳인데 이 셋 중에서는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큰 건 아스코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딱 요 사이인가요? 요 사이요. 8월이죠. 예, 얼마 전에 당뇨 학회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 시세 나오는 거 보면 당뇨 관련주들이 무더기 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곧 있을 게 폐암 학회입니다. 폐암 지금 신약을 진행을 하거나 그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뭐 보로노이, 유한양행 등등 보면 다 시세가 좋습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좀 시세가 반영이 되긴 했는데 앞으로 유럽 당뇨학회라든지 유럽 종양학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초록 공개나 이 일정 앞서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외에는 자금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거의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을 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초전도체 테마가 또 무더기 급등이 됐습니다. 급하게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만 기입을 해봤는데 장 마치고 장 딱 끝나고는 표정이 완전히 돌변이 됐습니다. 시간 외에서 하한가로 꽂힌 종목만 기입을 해봤고요.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무더기 급락, 여기에 기입을 하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다 아니냐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있고요.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 관점에서는 좀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만 일단 주가의 관점에서는 테마주의 속성을 아주 강하게 띄고 있어서 장중의 변동성 언제든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친구들입니다. 시간 외에 상승 종목들, 이 자금이 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갔는가 싶을 정도의 움직임인데요. 시간 외 상한가라고 하면 10%죠. 상한가 세 종목 같고요. 대부분 급한 상승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섹터 보면 좀 아쉽게도 테마성 움직임입니다만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기업들이라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테마 장세 너무 빨라서 피로도가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어느 쪽에 주목을 하는가 수급 상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다리면 돈을 벌 수 있는 빈집 주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종목 최근 일주일 단위로만 기입을 해봤고요. 투자신탁, 사모펀드, 연기금, 공통점은 네이버 다 담고 있고 어제 레포트 소개해드리면서 S오일도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최근 S오일의 수급 상황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 사우디 감산 이슈로 급등을 하면서 또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하나증권 레포트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적 개선도 되면서 기관이 노릴 수 있는 빈집이 무엇인가 교집합 종목을 담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